안녕하세요.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소국과 차트 분석 주차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매물대 설정 방법에 이어서 매물대 응용 방법으로 낙폭과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매물대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. 제가 이전에 그 호가공백 라인에서 설명할 때와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. 그래서 그 영상도 안 보셨으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이 선들이 하나가 100만 원씩 다 체결이 됐다고 쳐요. 100만 원씩. 그러면은 일전에 이 구간에서 100만 원씩, 100만 원씩, 100만 원씩, 100만 원씩, 100만 원씩,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됐으면요. 결국 이 구간대 중첩이 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1000원이면 1000원, 뭐 900원이면 900원. 이 구간대 가격들이 결국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00만 원씩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 차후에 이 주가는 100만 원씩 거래가 됐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100만 원씩 매도만 나와도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구간 라인은 600만 원씩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 원 거래가 촘촘히 쌓여 있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빠졌어도 이 구간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. 일전에 이제 매물대 구간이면서 또 기술적으로 또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좋으면은 매물대 좀 직전에 반등이 나오고 매수세가 약하면은 좀 더 매물대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매수세가 너무 약하고 악재가 너무 강하면은 이 매물대를 아예 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를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. 보시면은 일전에 이제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이틀간 샀다가 쫙 빼버리는 흐름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빠지면은 7만 3,300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시황에서 항상 말씀드렸었는데요. 대략 이 가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가격을 봤던 이유는 일전에 이제 호가공백 라인, 호가공백 매매 방법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매물대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매물대 설정을 먼저 하면요. 자, 여기서 삼성전자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, 이렇게 차트 유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매물대 선택하시고 오늘은 좀 매물대 한번 색깔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색상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양봉과 음봉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. 이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바꾸시면 되고 오늘 볼 거는 이 매물대 옆에 화살표 구간 누르시면은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색깔이 있어요. 이 다른 색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색의 농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. 본인한테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. 좀 너무 색이 진하니까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보면은 좀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. 여기서 한 요정도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면요. 이제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서 개인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. 이 위에 개인 투자자가 다 샀어요. 많이. 한마디로 다시 좀 뚫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깨지고 내려간다. 그러면은 매물대로 어느 정도 이 가격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알아보냐?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깨지고 내려가면은 이 좌측에 이 매물대를 보시면은
이 구간이 굉장히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매물대가 생기는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란 걸 볼 수가 있죠. 한마디로 이 구간대가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, 이 구간대는 이 구간대는 아까 이제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이제 100만 원씩 거래된 구간에서 나중에 빠지고 내려가면은 100만 원씩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600만 원대까지는 그냥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.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. 이런 원리로 보면은 요 구간대가 이제 100만 원씩 거래가 됐던 구간대죠. 그리고 이제 이 구간 위로 보시면은 위 아래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윗 구간과 이렇게 아래 구간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중간 가격대가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이제 아까 설명했던 100만 원씩 거래된 깨지면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겁니다. 지지선이 없는. 그래서 이런 지지선 없는 구간을 깨지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매물대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제 이 구간대까지 73,300원 전후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. 삼성전자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매물대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물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죠. 근데 이 매물대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는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미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만약에 빠질 때 또다시 이 구간에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. 여기서는 또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차후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갈 때 이런 식의 뭐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형성된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기서 잘못 매매를 하면은 자, 그 다음 구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요 구간이죠. 여기서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깨지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구간이 여기에요. 그래서 이 사이 구간은 100만 원씩 거래된 구간이에요. 100만 원씩. 굉장히 호가가 얇다는 거죠. 한마디로 깨지고 내려가면 쉽게 깨지고 내려간다. 그래서 그 다음 구간에 이제 선을 설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선 사이대가 되겠죠. 요 정도 선 사이대가 되겠다.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버티고 못 버티고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났는데 깨지고 내려간다.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호가는 굉장히 얇아요. 이 구간의 호가는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쉽게 빠져요. 이 다음 이 매물대까지. 그러면 이때 가격이 6만 이제 8천원에서 6만 4천원 이 사이 구간이 돼요. 이 사이 구간 6만 7천원에서 6만 4천원 이 사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매매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대형주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삼성전자 빠지면은 다른 대형주도 아무래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호가 공백이 아니죠. 호가 공백도 중요하고 이 매물대도 중요한데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예요. 같은 원리고 이 매물대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잘못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현금 보유를 해야 되고 개인들이 여기 많이 물렸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신용 물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. 신용 물량이 줄어들고 한마디로 매수세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. 또 금융 당국에서도 개인들에게 B2 이거 이제 위험하니까 빌려서 하는 투자 이제 자금을 자꾸 막고 있잖아요. 정부에서도 그렇고.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빠지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낙폭과대를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 이하로 최대한 싸게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고요. 일전에 이런 쌍바닥 구간에서 좀 다시 깨지고 내려가려는 조짐이 보였어요. 그러면 이 차트는 이제 보시면은 매물대로 보시면은 딱 보이잖아요. 여기가 매물대가 높았고
이후에 깨지면은 이 구간의 호가 공배 라인이구나. 여기가 100만 원씩 거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호가 얇으니까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훅 깨지고 내려갈 수가 있구나. 이런 걸로 보시면은 이 매물대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 자, 요 대략적으로 한 요 이제 사이 전후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요 사이에 이제 전후대까지 깨질 가능성도 있다. 근데 이거 차트를 딱 보면은 에이 여기서 어떻게 저 아래까지 그냥 쉽게 깨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이 호가 공백과 이 매물대 이런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. 100만 원짜리로 적게 거래된 거는 쉽게 깨진다. 그래서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아 진짜로 이 매물대까지 빠졌죠. 빠져서 반등이 나온 거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차후에 여기서 또 깨지고 내려간다.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자, 요 구간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요 그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도. 물론 이제 차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졌지만 중간에 다시 반등 막 나와서 이런 식의 이제 횡보가 나와서 올라간다. 이거는 또다시 다른 이제 박스권 또다시 이거를 이해를 하면요. 봐봐요.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 구간이 100만 원짜리였잖아요. 100만 원씩 거래됐는데 근데 이걸 만든다는 거는 100만 원, 200, 300, 400, 500, 600, 600만 원의 지지대를 형성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다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100, 200, 300, 400 최소한 이제 400만 원 이상은 최소한 진짜 못하면 300만 원 이상은 구축이 된 이후에 봐야겠죠. 이거 자체가 한마디로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진 최소한 아니면은 이런 쓰리바닥이란 것 자체가 100만 원, 200만 원, 300, 400, 500, 600, 600만 원의 매물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푹 빠졌다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에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100, 200만 원의 매물대인데 무조건 지지된다가 아니라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 매물대로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또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깨질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응용을 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자, NC 소프트의 차트인데요. 지금 이 차트의 매물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? 이제는 좀 잘 보이실 거예요. 자, 요 구간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. 이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.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서 자, 파란색을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. 그 다음 구간은 여기 요 라인까지 열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라인까지 깨질 수도 있다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라는 거는 그냥 확률적인 거예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되고 무조건 이 여기는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가 나온다. 이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매물대 응용 방법으로 낙폭과대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있다. 그렇게 보면은 아 내가 매물대 매매를 할 때 내 자금에 좀 적은 금액으로 내가 손절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내가 이 매물대 낙폭과대가 정말 너무 좋다 생각을 해서 내 자금에 진짜 큰 자금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. 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NC소프트 차트를 보는 겁니다.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누가 보더라도 매물대잖아요. 근데 NC소프트는 이때 블러드 앤 소울 그 불소2 모바일 버전이 좀 너무 평이 너무 안 좋았어요. 거기다가 이제 오딘에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 평을 받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죠. 거기다가 이제 리니지 W 과금도 유저들이 불만이 많았고 어쨌든 자 이후에 보시면은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졌을 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. 자 더 매물대 다 깨지고 내려갔죠. 이제 일전으로 흐름으로 보면은 자 이제 매물대가 깨졌어요. 깨지면은 자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냐 보면은 자 요 사이 구간이 그 다음에 매물대인 걸 볼 수가 있죠.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은 이제 선을 설정을 해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NC소프트는 그런 악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주주분들에게 이제
기존 이제 보유자분들 위해서 차트 분석 영상 올렸잖아요. 이거를 추천으로 올렸던 건 아니에요. 저는 이제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횡보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반등 라인을 노려볼 수 있다. 그때 신규 매수자는 그때 봐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렸고 보유자 입장으로서는 이때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구간 매물대가 아직 이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,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빠지고 나서 지금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. 그래서 딱 보시면은 매물대 거의 바닥 구간까지 나와서 최근에 뭐 7%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매물대를 맹신을 하면요, 여기서 분명히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데 하고 만약에 큰 자금 들어가면은 이거 깨지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. 너무 무섭거든요. 안 그래도 이렇게 확 빠지는 흐름에서 여기서 깨지고 내려간다 정말 무서워요. 그래서 이 매물대는 하나의 매매법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100% 내 평생 이것만 매매를 꼭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있어요. 그래서 이 매물대는 확실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,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걸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. 또 하나 이제 간단히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빠질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매물대 구간에서 덜 빠지고 지지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반등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높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대를 활용해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매물대 응용 방법, 납폭과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